너무 좋은 강의였고요. 제가 오늘은 사장님들에게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짧은 강의니까 편하게 들어보시고 사장님들과 함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지 이것도 꽤 오래된 강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강의를 요즘 참 많이 못했더라고요. 어떤 비전과 사업적인 부분만 많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 사장님들이 정작 중요한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놓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시크릿 에이전트 그리고 이 안에 적어도 리더라는 타이틀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서 네트워크 사업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그다음에 어떤 마인드 한 가지를 딱 꼽는다.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하셔야 돼라고 꼽는다면 저는 딱 정말 가장 중요한 거를 바로 스폰서십이라고 생각해요. 스폰서십. 네, 이 바이너리 사업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폰서의 후원과 어떤 도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있고요. 방금 보셨던 윤리 사장님의 강의 또한 결국은 파트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들의 성장,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결과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은 시간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들 스폰서십이라는 것을 뭐 엄청난 무슨 우리가 우상이라던가 뭐 대단히 뭐 내가 뭐 섬겨야 될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스폰서라는 뜻 자체가 후원자라는 뜻이죠. 네. 누군가가 날 도와주고 있다. 내가 오늘 뭐 그게 여러분들에게 브론즈라는 결과이든 뭐 다이아몬드라는 결과이든 또는 한 명의 액티브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결과이든 그거는 절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는 분들은 이 안에서 정말 반드시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고요. 나는 어쨌든 시크릿 안에서 우리는 다 신생아로 시작을 하죠. 처음부터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 부족한 나를 정말 처음부터 먹이고 키워주면서 이끌어주는 존재가 스폰서란 존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별로 없더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왜? 이 안에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떤 제품의 힘 맞습니다. 보상 플랜의 힘, 타이밍의 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건 스폰서의 힘으로 성공하는 사업이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스폰서님 대실적만 잘 돼요. 소실적이 안 돼서 조금 사업이 재미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대실적을 키우기 위해서 누군가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잠도 못 자가면서 무언가 대가 지불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윤리 사장님이 글로벌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분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는 미국이라는 바이너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 스폰서에 대한 관사함이 있는 분들이 정말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 스폰서라는 사람이 인간인지라 우리가 부족한 게 많죠 서로.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나에게 이 사업을 알려줬다? 감사한 존재. 그냥 나한테 1이라도 도움을 줬다? 감사한 존재. 물론 지금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괜찮아요, 사장님. 네.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폰서십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폰서십이 깨진 팀들은 안타깝게도 성공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스폰서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서로 간에 어떤 든든한 팀워크로 이루어진 팀들만이 끝까지 간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스폰서에 대해서 또 거봐 나 스폰서인데 나도 고마워해야지 나 너한테 이렇게 도움 주는 존재야 라고 하시면서 또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스폰서라면 이제 명확히 아셔야 돼요.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 네, 보스와 리더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분류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가장 크게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마워하는 것도 이게 강제적으로 고마워해야 되니까 고마워하는 것이 있고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깊은 감사함을 느끼는 게 있다. 이게 저는 보스와 리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스템에 들어오신 분들도요. 강제적으로 스폰서한테 혼낼까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눈치 보여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내가 정말 이것을 정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네, 나의 팀을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참여시킬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네,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사업은
보여주는 사업이에요. 네, 보여지는 사업이고요.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닙니다. 네, 자칫 말로 설교하려고 하시고 말로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이를 키우는 거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요 티칭을 하죠. 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건 부모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네.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이지만요. 보여주는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여주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말이 아닌 나의 행동과 표정으로 그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트워커는 여러분들이 투명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 투명한 어항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방에서 나를 보겠죠. 네. 자, 밑에서 보는 물고기의 모양은 다를 거고요. 뒤에서 보는 모습, 위에서 보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 누군가가 나의 뒷모습을 보고요. 얘기를 해요. 네.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뒷모습조차도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누군가는 나의 뒷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은 나의 뒷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뒤에서 내 욕을 한다? 네. 왜? 그 사람은 나의 뒷모습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서운해할 게 아니라 나의 뒷모습조차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에서 보더라도 네, 그 사람의 시야에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 따라하고 싶은 사람. 네, 왜? 여러분들의 모습이 곧 시크릿이기 때문에. 네, 시크릿 사업은 굉장히 멋진 사업이요. 재밌는 사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보여주는 사업은 정말 재미없고요. 뭔가 우울해. 그러면 그들은 보여지는 대로 판단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시크릿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부모의 모습대로 아이들이 자라듯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누군가는 사업을 할 때마다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셨을 때는요. 네, 사업을 의심하지 마시고 나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네, 내가 타인에게 어떠한 모습의 시크릿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해요. 네, 이해. 네, 상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해라는 것은요. 내 관점, 내 생각에 의해서 상대를 결국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사고방식에 의해서 상대를 판단하는 게 이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타인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 타인의 100%의 경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이 말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윤리라는 사람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걸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 저분이 하는 행동을 인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네. 난 널 이해했어.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이해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는 굉장히 교만한 언어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타인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다? 인정만 하시면 돼요. 네. 참지 마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참고 있어. 난 너 이해하고 있어.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폭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내가 상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는 교만함으로 상대를 나의 시각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냥 온전히 상대의 삶을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네.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게 인정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가 아니라 인정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만드셔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러분들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네트워크 참 재밌는 조직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의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100명이 다 의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비슷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런데 이 네트워크는요. 필터링이 없습니다. 즉 진입장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나이가 19세만 넘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여기는요. 청소부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의사도 들어올 수 있고요. 대학교 나오신 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 굉장한 다양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조직이 이 안에서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지려면 절대로 상대를 나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상대의 삶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마음을 받아들이셔야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의 안에서 이 팀 안에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윤경 사장님이 지 안에 보여지세요. 저분이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어떠한 환경에 계시면 절대로 그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분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아 그럴만하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한 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네,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여러분들의 팀이 더 다양한 색깔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불협화음, 어떤 부딪힘, 이런 논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네. 그런데 저는 부부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제가 결혼 10년 차인데요. 10년 동안 저희 부부가 만약에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일까요? 부부일까요? 물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참는다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참는 관계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네. 저희도 정말 많이 싸웠고요. 그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거. 이 안에서도 사장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네, 근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타리가 막 엉켰어. 겉에서 보면요 좀 답답하죠.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게 뭘까? 네,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그 실타리를 잘라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자르고 다시 새로운 실타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는 더 엉켰어.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건 나랑 맞지 않은 거야. 자르고 새로운 팀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굉장히 반복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유가 뭘까? 이분들은요.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세요. 네. 상대와 알아가는 과정인 그 부딪힘을 두려워하고 피해가는,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리고 또 그분들의 심리를 들어가 보면요. 상대에게 어떤 비난을 받거나 상대가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걸 못 참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마음을 먹어? 라고 하면서 그 상대의 이야기를 못 듣는 분들은요. 그 순간 회피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달콤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사장님들 마음이 편안하죠. 네,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의 팀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나랑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인지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가 듣는 나에게 해주는 쓴소리는 결국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수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한 네, 팀으로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건전한 건강한 관계다. 네, 오히려 이런 팀들이 있어요. 맨날 보면요, 스폰서님 최고예요. 여기 사장님들 막 그래요. 근데 뒤로 딱 돌아서면 서로 욕하고 있어요. 네, 그런 팀들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만나면요, 막 미팅하다가도 스폰 이거 아니잖아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왜 이번에 이런 미팅을 왜 하나요?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스폰서님 저는 지금 막 그래요. 근데 또 아니야 사장님 이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칫 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팀들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팀 안에 어떠한 불화가 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뭔가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팀이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러분들의 내적인 부분들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분들이 스토리님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이 파트너는 이래서 말을 안 듣고 이것 때문에 하루에도 진짜 수십 건의 문제가 생겨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요 100명의 파트너가 있고 100가지의 문제가 있는 상황과 빵명의 파트너가 있고 빵명의 문제가 있는 상황,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자, 1번 선택하겠다. 난 문제 없는 게 난 속 편하게 살고 싶다. 네,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늘어날수록 문제도 늘어납니다. 나랑 다른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정말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윤리 사장님 정도가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하는 일은 처음에 판매 같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 같고요. 사람을 가입시키는 것 같고요. 사람은 처음에는 교육 사업 같고요. 처음에는 막 강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네,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다 보면요. 그 능력이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잘라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들 팀은 와야 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지금부터 길러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러면 야, 나는 오늘 문제 해결 능력치 1을 추가했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라 로얄이라는 건 만렙이죠. 게임으로 제 만렙이에요. 자, 이 만렙이 되시면요. 어떠한 그 단계가 되시냐면 한 100가지, 1000가지의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처음엔 저도요, 막 파트너 중에 누군가가 탄핵투역을 가요. 아, 어떻게 막 몇 달 며칠을 막 통화하고 막 울고 막 서로 싸우고 막 했어요. 근데요, 지금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한 이틀이면 게임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아, 그래? 아, 네네. 단톡방 뭐 이렇게 네, 끝. 다시 네. 왜? 많은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별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네, 세상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더 성장할 뿐이다. 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네, 자, 우리 사업에서 아까 우리 윤리사장님께서 얘기하셨죠. 관계 사업이다. 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소통을 자칫 많은 분들이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자, 만약에 여러분들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게 소통이라면 아,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그죠? 네. 스폰서님 왜 이거는 이래요, 이거는 이래요, 이거는 이래요. 그러면요, 스폰서들은요, 하루 종일 온갖 종류의 불평불만을 듣다가 하루가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정신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그게 아니에요. 자, 피드백 서로 우리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피드백을 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자, 그러면 불평불만과 피드백은 뭐가 다를까? 네, 자, 뭐가 다르냐면 불평불만은 이거예요. 시크릿 바디버터 냄새 별로예요. 향료 왜 들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누가 그렇다잖아요. 이건 불평불만입니다. 자, 피드백은요. 자, 스폰서님, 이 향료보다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회사에 건의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게 피드백이요. 차이점을 이해하셨나요? 네. 해결책까지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문제만 던지시면 안 돼요. 문제만 던져놓고 야, 해결은 네가 해. 이거는요. 그냥 불평불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업의 소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시크릿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업의 오너이세요. 사장님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함께 뭘 고민하셔야 돼요? 솔루션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사장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불평불만을 하는 건 소비자들입니다. 솔루션까지 같이 고민하는 것이 누구다? 오너의 마인드예요. 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자 5명의 팀이 있습니다. 네, 누군가는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것은 네, 이 사람은 이 팀 안에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평불만하다 끝나요. 그런 사람들은요, 말할 발언권을 주면 안 돼. 네, 서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네, 자, 근데 이분이 자, 저분은 말투가 좀 이런데 우리 스폰서님 이 팀을 어떻게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볼까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볼까요?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건전한 건강한 소통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스폰서한테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스폰서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요. 저렇고요. 네. 아마 그 스폰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한 존재로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스폰서 이건 이렇게 하지만 이거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볼까요?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그 스폰서는요 굉장히 유능한 네, 함께 평생 가야 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사업은 함께 고민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업이다. 자, 많은 분들이 좀 인색한 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네, 총 칭찬을 참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비난과 비평보다는 칭찬하는 언어를 더 많이 쓰세요. 근데 이게 참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보자마자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사람이고요. 단점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단점이 먼저 보이는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난 되게 솔직한 사람이잖아. 난 되게 직설적인 사람이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널 위해서야. 네. 야, 뒤에서 욕하는 것보다 앞에서 욕하는 게 낫지 않니? 내가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난 뒤끝이 없어서야. 예, 제발 그냥 뒤에서 얘기하세요. 네. 제발 뒤에서 얘기하라고. 네. 저는 뒤에서 제 욕하는 거는요, 저는 괜찮다니까요. 예. 근데 앞에서 막 저한테 제가 오늘 막 되게 힘 공들여서 머리를 막 하고 갔어. 막 근데 갑자기 스폰 오늘 머리 별론데요? 어쩌라고. 힘들게 하고 왔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스폰서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스폰서님 요즘 살쪘네. 그 뒤에서 얘기하라고. 저 살쪘다고 뒤에서 욕하시는 건 괜찮은데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사장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너가 없다고 얘기해요. 매너가 없다. 예.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요, 자, 장점을 먼저 보는 사람들은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어떤 그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장점을 봅니다. 네. 저는 조금 제 성향 중에 하나가 제가 좀 그걸 잘해요. 네. 저는 상대의 변화를 잘 캐치해요. 네. 예를 들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오신 분한테요. 선생님 머리 스타일 바꿨네? 그러면요. 그분은 그 말 한마디에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네. 그리고 제가 훨씬 나은데요. 훨씬 어려 보여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소해 보이더라도 상대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단점 중에서도 이렇게 되면 아까 것처럼 피드백과 그냥 지적질이 있어요. 자, 피드백과 지적질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 윤리 사장님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요게 조금 좀 안타까워.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윤리 사장님, 요거보다는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뭐야? 피드백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네. 뭐야? 뭘 해주고 있죠?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거죠. 야, 오늘 너 화면만 되게 안 봤더라. 이게 뭐야? 지적질인 거야.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해서 기껏 했는데 하루 종일 찝찝하잖아요.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질을 피드백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똑같아요. 내가 만나보면 지적질 잘하는 사람이 항상 하는 표현이 뭐냐면 나 되게 솔직하잖아. 나 되게 직설적이잖아. 나 뒤끝 없잖아.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위예요. 네. 저는 뒤끝 있는 사람이 좋아요. 뒤끝 있는 사람. 그냥 뒤끝 그냥 쭉 그냥 가. 속으로 어머 저 얘기 할 걸 막 이렇게. 네. 자,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지적질 많이 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상하게 내 주변 사람이 없죠. 네,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람은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옆으로 사람이 옵니다. 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언어부터 바꾸셔야 돼요. 자, 우리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 바로 동기부여라는 거.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네, 네, 이거는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하고 싶어지게 만드셔야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스스로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가 뭐예요? 사람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사람에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상대가 원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여행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돈은 많아.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한다고 이 사람이 움직여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야? 여행. 시간적 자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 시크릿은 여행을 갈 수 있어? 나 시크릿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하고 싶어지게. 그러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의 가치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의 가치관을 생각해요. 나는 돈이 전부야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돈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돈 필요하잖아. 너도 사실은 돈 좋아하잖아. 왜 아닌 척해? 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 네. 그건 나의 가치관이죠. 상대의 가치관은 지금 돈보다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보다도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대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의 가치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바로 상대의 가치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바로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후원 미팅이나 미팅을 할 때 상대의 프로필을 봤죠. 그 이유가 이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상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요. 이해하시겠나요?
이 상대를 파악할, 얘는 돈이 없구나, 얘는 별로구나, 이걸 파악하라고 그 프로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 절대로 여러분들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프로필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프로필이 딱 왔어요. 이분은 아이가 셋이 있고요. 지금 남편이 이런 일을 하는데 뭐 블라블라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아이가 셋이라고, 그런데 지금 뭐 아이가 뭐 어떤 아이가 아프다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까?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동기부여시켜야 될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관점으로 대화를 해야지만 상대가 시크릿은 나에게 이런 이득이 있구나.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구나. 그것이 동기부여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끊임없이 이 사업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네. 명령하지 마세요, 회장님. 네. 내가 하란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요, 좀 나보다 대단한 사람, 나보다 진짜 잘 사시는 분도 많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네. 그분의 관점에서 스스로 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잘하는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자, 도전이란 많은 분들이 결과를 생각해요. 네, 실버 가겠습니다. 플래티넘 가겠습니다. 네, 자, 결과를 생각하시면 이게 좀 어려운 사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도전은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실버를 도전하다 보면은 실버를 가기 위한 과정을 겪게 되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자, 중요한 건 실버가 됐다 안 됐다가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회장님. 네, 뭐다?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느냐. 네. 자, 그런데 도전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이 먼저입니다. 네. 도전을 통해서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까지 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네. 도전은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자.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때 훌륭한 리더, 좋은 리더, 네, 이 리더는 결국 성과에 의해서 평가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좋은 리더란 나의 파트너, 나의 팀의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다. 네, 왜?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뭘까요? 동호회를 하러 왔나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힐링하기 오셨나요? 위로받기 오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더 괜찮은 삶을 꾸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리더란 나의 팀들에게 그것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 사업이 동호회처럼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네. 정말 내가 우리 팀을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네. 물론 아까도 얘기했어요.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과정이 먼저예요. 하지만 이 과정이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하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좋은 리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것 또한 좋은 리더는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즉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파트너가 원하는 결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더라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매일같이 칭찬을 해주는 리더예요. 율리 사장님 너무 예뻐요. 혜진 사장님 너무 예뻐요. 최고예요. 칭찬을 하지만 우리 팀은 절대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때로는 쓴소리를 해요. 사장님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사장님 뭔가 노력하셔야 돼요. 왜 도전하지 않으세요? 실버 가셔야 돼요. 잔소리 갖고 부담스럽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되시 크라운이 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스폰서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반드시 드실 겁니다. 네, 저도 그런 스폰서가 되기 위해 달려왔고요. 지금도 제 목표는요. 이 방 안에 있는 분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만 하고 힐링만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투자하고는 절대 아니라는 거. 네, 저는 사장님들이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라고요. 그것이 제가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 네, 여러분들 스폰서가 하는 쓴소리를 절대로 싫어하지 마세요. 네, 오히려 나에게 달콤한 소리만 해주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괜찮아, 언젠가는 되겠지, 괜찮아. 네, 정말 될까요? 정말 될까요, 회장님?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정말 될까요? 시간을 보내면 정말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어떠한 치열함도 없이 처절함도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갖게 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 네,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일이라면 저도 이렇게 치열하게 목창 터져라 이렇게 시간을 갖지 않겠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뭐하러 제가 이 시간에 이러고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목표. 여러분들 원하는 삶은요. 여러분들이 두 발로 시간을 투자하셔서 치열하게 처절하게 시간 100가집을 하셔서 얻어 가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스폰서를 오히려 경계하시고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쓴소리를 하는 스폰서를 여러분들 가까이에 두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업은 한 사람의 인생을 얻는 일이라고 하죠. 네. 저는 사장님들에게 지금 오늘 110명이 들어와 계시죠. 이 110명에게 토요일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이라는 시간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네. 그 1시간을 포기하게 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항상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의 파트너가 오늘 나와 하루 미팅을 했다. 그럼 내가 그 하루를 포기하게 하고 나는 무엇을 얻게 했을까? 네. 단순히 마음의 위안과 힐링만으로 되지 않아요. 네, 왜? 그 사람이 포기한 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했어요. 아이와의 시간을 포기했어요. 아니면 내가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포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돌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팀이 확장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 할인 투데이를 하면서 항상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왜? 사장님들이 지금 이 1시간을 기회비용, 다른 것과 맞바꾼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네. 여행 가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맞바꾸고 지금 이곳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보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나의 파트너가 포기한 것을 꼭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포기한 것을 정말 값지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나의 팀 미팅에 내가 진행하는 어떤 팀 미팅, 줌 미팅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들이 포기한 것만큼을 돌려주고 있는지. 그냥 그 사람에게 시간만 보내게 하고 있는지. 그냥 그 1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지. 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팀 미팅이라면 아무도 접속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1시간 이상의 가치를 얻게 된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이 시간을 그곳에 투자하게 될 거라는 걸. 네. 그래서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 네. 그게 동기부여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면서 우리는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는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쌓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네, 쌓이는 시간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궁극적으로 꿈꿔야 하는 여러분들의 최상의 리더십은 바로 단순히 인정받는 저 사람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난 저 사람이 나의 멘토야. 난 저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야.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네,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네, 그런 리더. 네, 그게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꿈꿔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최상위 리더십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네, 나를 되돌아보시고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더 멋진 리더십이 가득 차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크릿 사업은 단순히 돈만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소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남기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장님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멋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금 했던 이 강의에 부끄럽지 않은 네, 진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여기에 제가 어긋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사람이 되기에 저도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셨고 인생의 멘토가 되시면서 존경받는 그런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 네.
자, 오랜만에 하는 강의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강의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떠한 시점부터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것, 지금 당장의 결과적인 것들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저 스스로의 반성도 참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게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입니다. 사장님들 자체가 저에겐 가장 큰 자산이고 사장님들의 삶이 내 시크릿 안에서 정말 더 값지게 빚어지기를 네, 제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강의했고요. 원사님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멋진 네, 리더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